오늘 우리 증시는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 즉 환율 급락에다가 이 외국인들이 대형주로 몰리면서 주가 급등, 지수 급등. 사실 오늘 새벽에 뉴욕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쯤은 우리도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워낙에 좋았어가지고 이 분위기에 아시아 증시 전체가 다 함께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홍콩 항생지수가 6%가 오르더라고. 아니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6% 올라갔을 정도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진짜 두 자릿수 상승은 기본으로 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동안 시진핑 3년임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거를 감안하면은 뭐 완전히 턴어라운드로 뭐 추세적 상승이라고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연준 FOMC를 이렇게 하루 앞두고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예 안 올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체가 위험 자산 선호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오늘의 주제는 FOMC 미리 보기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간밤에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7% 나와가지고 사상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에너지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41.9%가 올라갔어.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 이제 그 휘발유 값이 작년에 2,000원이었다가 올해 2,800원이 됐다고. 별로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인가? 하여튼 그 다음에 식료품하고 또 유럽은 특이하게 술, 담배 가격도 CPI에 표시를 하는데 이게 13.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지금 국제 유가고 뭐고 연준 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데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유로존은 사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무조건 금리 인상을 세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에게 좋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유로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사람으로 치면은 초고도 비만에다가 빈혈까지 있어. 최악이지. 근데 일단 빈혈은 나중에 뭐 수혈을 받든가 어떻든가 하고 지금 일단 무조건 체지방 줄이는데 올인해야 된다고 처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아무튼 제롬 파월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미국 중간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점에서 또 매파적인 입장 표명하고 시장을 실망시키는 그런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증시를 망가뜨린다. 아무리 파월이 공화당원이지만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금리 인상만 한 게 없다고 곧단 명분으로 올해 1년 내내 그 추진해왔던 긴축을 실패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연준하고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또 무너지는데 이것 또한 연준 의장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자, 오늘 주제가 FOMC 미리 보기인 만큼 제가 시나리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FOMC 성명서 발표하는 날 당일 증시 반응을 보면은 항상 그 발표 전에는 일단 거래량은 적어도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이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여튼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매수세에 미리 대응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은 진짜로 약간 올라가. 금리 인상 폭하고 상관없이 하방 포지션이 일시 청산되면서 환매수로 진짜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항상 이 책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 와가지고 책 내려놓고 Good afternoon 하는 순간 인사만 보고도 그냥 대량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일순간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내내 거의 계속 이런 패턴이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서운하고도 부담스럽겠어요. 자기 얘기 듣지도 않고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사말 건네자마자 무조건 패버리니까. 이번에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성명서 발표되고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하여튼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이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롬 파월은 공식 석상이나 뭐 연설이나 렉처에서 단 한 번도 현재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과하다는 그런 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제임스 블라드, 닐 카시카리 이런 사람들 뭐 아무리 매파라고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완전히 때려잡으려면은 멀었다고. 그래서 이번 11월 FOMC는 물론이고 12월에도 0.75% 금리 인상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11월은 거의 확정적이고
12월에도 또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처럼 얘기를 해놔야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더 숨이 죽을 것이다. 이런 계산인데 과연 연준 의장이라고 해서 이런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대충 말로 때우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조금이라도 꺾을 수 있는 이런 찬스를 굳이 멀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단풍 랠리를 기획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도 지금 FOMC 직전에 갑자기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진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으로 지금 막 덧칠을 해버리잖아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높은 게 반드시 이게 소비로 이어져 가지고 수요 중심의 인플레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그럴 거였으면은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축을 깨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소비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면은 기업에서 과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럼 더더욱 초과 생산 줄이고 공급 단계에서 바로 인플레 그냥 잡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 대학교 학부 전공이 국제경제고 그때는 그냥 한 30년 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 책으로 배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LSE 대학원 전공이 국제관계학인데 여기도 이제 경제는 필수를 하니까 조금 오래된 케인즈 경제학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 어떤 경제학적인 토대가 아주 뭐 유연하다고 신식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근데 그러면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 FOMC 미리 보기를 작성하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제롬 파월은 지금 이렇게 단풍 랠리조차 꼴 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닉 티밀하우스도 뭔가 요걸 냄새 맡고 갑자기 보신주의로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그럼 시장이 유일하게 위안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유일하게 우리가 호재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과연 있느냐. 비빌 언덕이 있느냐. 저는 요거를 보는데 FOMC 성명서에 보면은 항상 맨 밑에 이번 그 결정에 동의한 사람 명단, 반대한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지난 9월 달에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이제 만장일치거든요. 왜냐면 연준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서 좋을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자기하고 견해가 달라도 연준 임원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투표할 때는 다 그럼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반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본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금 연준 내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만 있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었구나. 너무 매파적이라고 연준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11월 0.75% 금리 인상에 반대한 사람 명단의 숫자가 최소 3명 이상 나오면 이제 연준이 12월에는 좀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역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보시는 대로 지난 9월 FOMC 성명서인데 여기 voting for 그러니까 찬성자 명단이 쭉 있고 반대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지만 지난 3월 FOMC 성명서를 보면은 여기 밑에 voting against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대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여기 최소 3명 정도가 나오면 그나마 12월 금리 인상 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으면 된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고란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FOMC 영향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만장일치로 11월 금리 인상폭은 0.75%가 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 12월은 0.5%로 금리 인상폭이 조금 줄어든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내년에도 2월, 3월 이렇게 두 번을 0.25% 금리 인상이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달팽이처럼 느리면서도 뭔가 찐덕찐덕한 그런 연준의 긴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BC도 역시 여기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모간 스탠리에서는 현재 단풍 랠리가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그것만 반영하고 있고 내년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재 상황이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볼 때 그럼 이번 단풍 랠리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4,1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업사이드가 한 8.7% 남은 건데 이거 우리 코스피에다가 대입하면은 이번 단풍 랠리의 상단은 2,535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700포인트 재탈환한 코스닥에다가 이걸 단순 대입하면은 한 760포인트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코스닥 사상 최고치는 2,925포인트였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부적이야. 자,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컸지만 그중에서 주인공은 역시 2차 전지하고 또 폴란드에서 러브콜을 받은 우리 K 원전주들. 먼저 2차 전지는 골드만삭스가 사실 치어리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골드만삭스가 오늘 LG 화학에 대해서 목표가 79만 원에다가 컨빅션 리스트, 우리말로 매수 확신 종목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가운 시선을 드러냈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목표가를 기존 10만 3천 원에서 이번에 9만 5천 원으로 내려잡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삼성 SDS 이것도 역시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기존 15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4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역시 목표가 하향. 투자 의견은 매도.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정말 K뷰티의 국가대표격인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역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8만 3천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은 우리 K방산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를 기존 8만 8천 원에서 오늘 9만 6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LIG 넥스원에 대해서 역시 기존 목표가 12만 원을 오늘 13만 5천 원으로 올려잡고 투자 의견 매수. 반면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 7만 3천 원을 7만 1천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에 호텔신라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재용 회장 승진에 뭔가 피해줘? 이렇게 찍힌 건가? 아니면 또 뭐 면세점 관련해서 악재를 새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호텔신라가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에는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JP모간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기존 목표가 7만 원에서 오늘 5만 7천 원으로 대폭 하향했고요. 노무라증권 역시 목표가를 기존 5만 9천 원에서 오늘 4만 6천 원으로 역시 큰 폭으로 내렸고 투자 의견은 매도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마지막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현대글로비스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다가 목표가 28만 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오늘 2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목표가 상향인데요. 기존 8만 원 목표가를 8만 3천 원으로 역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그 다음에 리오프닝 대장주로 꼽히는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는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다가 목표가 2만 500원. 대신에 GKL은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 16,000원 불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장중에 미국발 찌라시가 하나 돌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알 권리 차원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텍사스 퇴직연금 펀드 TRS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펜션 펀드 규모로 세계 17위래요. 근데 여기서 이머징 마켓 지역 비중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주요 골자는 탈중국화를 반영해가지고 중국 비중을 35%에서 18%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버렸고, 반면에 한국 비중을 기존 11.2%에서 이번에 14.3%로 상향하는 걸 골자로 한대요. 이머징 마켓 비중에 중국이 빠지고 우리가 그걸 채운다?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내에 이런 TRS 같은 그런 주정부 지역별 그런 연금 펀드가 한 56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텍사스처럼 중국 빼고 우리를 채운다고 할 때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잡히는 매수세 중에 이게 들어있다. 그리고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나눠가지고 한국 주식 비중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지금 범국가적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얘기했잖아 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일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비상경제장관회의 열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도 정부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일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식을 엽니다.
요거 이제 뉴스에 막 그 도배되기가 좋은 주제죠. 자율운행 이제 선박도 나옵니다. 그 관련주 증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 제조 서비스 원탁회의, 그리고 2022 산학협력 엑스포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관광 매력 국가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8개 국가 무비자 입국도 풀어줬고 했는데 관광산업은 진짜 이 리오프닝 테마주 중에 핵심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가 오르는 순간 바로 유중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중 양국 미래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다. 제발 불법 조업이나 좀 안 해줬으면. 그리고 내일 탄소 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정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화학사고 예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요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테마. 다음 내일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 계획을 정부 발표하고요. 또 내일 산업부에서는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 포럼을 엽니다. 과기부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내일 개최하는데 SMR이 차세대 원전 그거죠. 내일 환경부는 호텔 투명 페트병 택배 활용 자원순환 사업 협약. 증시 그대로 용어가 들어있네요. 투명 페트병 재활용 자원순환 이렇게. 내일 농식품부는 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렸다. 요거 다트에다가 감초 쳐보면 바이오 기업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방통위는 2022 케이블 TV 방송 대상, 그리고 공정위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최근 10년 상승률 큰 순서대로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물적 분할을 안 한 회사라는 거.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일 경제 일정은 10월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유럽부터 미국까지 전부 CPI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FOMC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성명서 발표, 새벽 3시 30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10월 본원 통화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본은 사실상 지금 양적 완화 모드에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독일에서는 9월 무역수지, 10월 실업률, 그리고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소비자 물가 10.7%, 여기에 대해서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입장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 유로존의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나오고 영국의 10월 협의 통화 및 준비 잔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콜레트 보위,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연설도 있습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의 예지몽격으로 취급이 되죠. 항상 ADP 고용 보고서 나왔다? 그러면 이틀 뒤에 미국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번에는 FOMC 이후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요거는 증시의 테마가 스마트 그리드하고 ESS,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자, 내일 2023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QRT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교보 스펙 13호도 역시 내일 상장입니다. 그리고 유비온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그리고 DTNCRO 여기 역시 이틀 일정의 공모 청약 들어가고 윤성 FNC도 이틀 일정의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전력이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를 11월 4일까지 개최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이렇게 국내 기업하고 미국에서는 이베이, 퀄컴, 파라마운트 글로벌, 로쿠, 로빈후드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